하루하루가 너무 바빠 지쳐 계신 분들, 문화생활은 하고 싶은데 뭘 봐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모두 주목!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 자그마한 쉼표를 하나 찍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책임질 방송, 콤마!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콤마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콤마를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콤마로 찾아오게 된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작품 인셉션은 너무 복잡하고도 길어서 아나운서인 저도 힘들었고 원고를 쓴 PD님도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작품은 러닝타임은 인셉션보다 길지만 훨씬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걸로 가져오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작품은 콤마 방송 중 처음으로 영화가 아닌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또한 무려 50부작이 넘는 대하 드라마라고 합니다. 벌써 지난번 인셉션처럼 긴 원고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도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콤마의 첫 드라마 소개 방송 시작해 볼까요? 더 깊은 곳에 눈을 떠주길 조금은 너에게 속도를 늦춰줘 내 마음엔 시련이 필요했거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을 다룬 SBS의 대하 드라마죠. 조선을 세운 여선 용 이야기, 유아인, 신세경 주연의 육룡이 나르샤입니다. 육룡이 나르샤. 아마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테고 보진 않았지만 이름은 들어본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2015년 10월 SBS에서 온에어된 육룡이 나르샤는 무려 50부작으로 이루어진 대하 드라마이며 고려의 멸망부터 조선의 건국,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까지 그려내며 꽤 긴 역사를 표현해낸 사극이랍니다. 육룡이 나르샤라는 이름은 세종대왕 시절 후민정음으로 쓰여진 첫 책인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인데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담은 용비어천가 속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만하 천복이시니 고성이 풍부하시니 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여선용이 날아오르니 일마다 잘 풀리고 풍족하더라 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여선용이 조선을 건국한 개국 공신이라는 해석이 바로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었죠. 그럼 먼저 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이 여선용이 과연 누구인지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육룡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말에서 이미 한 명이 누구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그 첫 번째 용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실질적인 제도와 법을 개척한 삼봉 정도전이죠. 그럼 세 번째 용은 누굴까요? 바로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고 이후 조선의 3대 왕이 되는 태종 이방원이 세 번째 용으로 묘사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여선용 중 세용만 실존 인물로 그리고
나머지 세용은 픽션 인물로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앞선 세 사람을 도와 조선의 건국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만의 제일검인 이방지와 그의 누이이자 브레인, 분이, 그리고 이방원의 호위무사이자 훗날의 조선 제일검, 무휴리, 그 주인공이죠. 그럼 이 6명이 펼쳐낸 고려에 맞선 거대한 저항과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스토리를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도 때론 나마저 날 버릴 때 그댄 내 편이네요. 걸어도 끝이 없는 이 길에 손잡아줄 그대 있네요. 내가 짐이 될까 두려워 밀어내려 애를 써봐도 저 하늘빛이 돼야 그댄 떠오르네요. 난 몇 번을 그댈 알아봐요. 덕분에 내가 살아가요. 그대의 목소리 난 쉼없이 따라가요. 1000번을 밀어내려 해도 끌려가네요. 그 눈에 내가 비춰있네요. 대답 없는 세상에 그대만이 곁에 있네요. 그댈 부를까봐 두려워 손을 가려 입을 막아도 가슴에 그대 이름 자꾸 되뇌이네요. 살아가요. 그대의 목소리 난 쉼없이 따라가요. 1000번을 밀어내려 해도 끌려가네요. 난 그댈 바라보고 있네요. 무너져 내린 길 위에 나를 지켜주던 그 날 지켜줄 그댈 바라봐요. 그 일은 가슴이 알아요. 그대의 숨소리 어김없이 알아봐요. 1000번을 내게 물어봐도 그댄가 봐요. 나를 살게 해줄 날 숨쉬게 해줄 그대 란 걸. 드라마는 삼봉 정도전이 이방원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방원은 이성계의 셋째 아들로 썩어빠진 고려에 실증을 느끼는 중이었죠. 그러던 중 새로운 나라를 계획하는 정도전의 계획에 반하게 되고, 그렇게 이방원은 정도전에 따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뒤엎으려면 힘이 필요하죠. 정도전은 당시 힘없고 좌천된 학자였고, 이방원 또한 이성계의 아들일 뿐 별다른 힘은 없는지라 결국 둘은 이성계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 장군은 당시 고려 최고의 장수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고려 최고의 슈퍼스타였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를 반역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거절하죠. 이때쯤 이성계의 민심을 질투한 왕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떠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왕명에 충실한 이성계는 무작정 병사들을 이끌고 압록강 근처까지 가지만 병사들은 도저히 전투를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대로 압록강을 넘으면 보나마나 요동에서 괴멸할 것이 뻔한 상황. 여기서 이성계는 큰 고민 끝에 군사를 돌리니 이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랍니다. 왕명을 어기고 회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반역이었는데요. 이에 고려는 최영 장군을 앞세워 이성계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이성계는 대군을 이끌고 만월대를 공격, 최영을 치고 고려의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왕을 세운 뒤 고려를 뒤집을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방원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당시 고려 최고의 학자 정몽주 선생을 섭외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으며 최영을 친 이성계에게 충성을 다할 생각은 추호에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하려고 들지만 화끈한 이방원은 결국 건국에 방해가 되는 정몽주를 손죽교에서 살해하고 말죠. 정몽주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했던 이성계는 정몽주를 살해한 이방원을 멸시하지만 이방원은 특유의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빠르게 조선 건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추진력으로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을 몰아내고 태조 이성계가 즉위함으로써 조선의 건국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육룡의 목적은 달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아시는 분이라면 피바람은 건국 이전이 아닌 건국 이후에 더 많이 분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부턴 조선의 건국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을 다듬기 위한 육룡 간의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과연 이제부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른 땅 위로 달빛이 내리며 숨겨왔던 내 맘에 그대가 바람에 질려와 눈물이 되어 내려와 어느새 또 내 맘을 적신다.
저만 부를 수 없어 다가설 수 없어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 아픈 이 세상 한가운데 나 힘들어도 숨을 쉬고 또 살아가고 하루를 견뎌본다 분명히 날 막아선대도 날 버려도 내가 지켜야 하니까 저만 피할 수 없어 잊을 수도 없어 가슴에 차오르는 사랑 아픈 이 세상 한가운데 나 힘들어도 숨을 쉬고 또 살아가고 하루를 견뎌본다 날 막아선대도 날 버려도 내가 지켜야 하니까 시린 고통 속에서 나 쓰러질지라도 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을게 아픈 사랑이 버거워도 그대가 있어 숨을 쉬고 또 살아가고 세상을 견뎌본다 운명도 날 막을 수 없게 흔들 수 없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 그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 사실 조선의 건국을 추진한 건 정도전과 이방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부터 여럿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세자의 자리를 이방원이 아닌 아무것도 안 한 다섯째 아들 이방석에게 주고 말죠. 이에 완전히 화가 나버린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왕자의 난입니다. 이를 예측하고 이방원을 막기 위해 이방원을 요동으로 보내는 등 술수를 쓴 정도전은 왕자의 난으로 인해 결국 이방원의 손에 죽고 마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세자 이방석까지 죽인 이방원은 본인의 손으로 드디어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방원을 직접 죽이려 할 정도로 멸시하였으나 이미 많은 아들들을 잃은 뒤였고 이방원의 명석함을 인정하였기에 그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이후 종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며 육룡이 나르샤는 막을 내리죠. 육룡이 나르샤는 이처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마치 역사책처럼 당시의 역사를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간중간 화려한 칼싸움과 심리전 등 흥미진진한 요소들과
픽션 인물들의 감초 같은 역할도 있으니까 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매력도 느껴진답니다. 또한 이 드라마의 주인공 격인 이방원이 건국 이후 손에 피를 묻히며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마치 역사책처럼 고증이 훌륭하고 연출 역시 훌륭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다거나 역사를 조금 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로 재미있게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였습니다. 그래서 난 되나봐 너를 볼 수 없나봐 그 이름 하나 입에 못 담아 가슴에 묻는다 그대가 올라서 너를 잡을 수가 없어서 그저 너를 닮은 그 눈물만 흐른다 숨에 배어서 몸에 새겨서 잊을수록 더 화려온다 멎은 듯이 얼어버린 가슴에 너랄 시간이 흐른다 가슴에 타올라서 지난 미련을 다 태워도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만 번진다 숨에 베여서 몸에 새겨서 잊을수록 더 화려온다 손끝 하나 댈 수 없는 아픔이 그대 아니길 그댄 아니길 언젠가 삶의 끝에서 미치도록 널 불러본다 내 눈물을 닮아버린 그대가 사랑할수록 그립다 지금까지 제작 김영준, 기술 이규환, 진행의 김선영이었습니다.